안녕하세요. 2부를 맡은 MNS 아카데미 원장 오미진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부는요. 우리 MNS 아카데미에서만 하는 우리 이기는 학습법과 두 번째는 우리 12월과 2022년에 우리 MNS에서 준비한 겨울 특강과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MNS만의 이기는 학습인데요. 우리 학원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하기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느냐? 자, 이렇게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첫 번째, 제가 우리 어머님들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체 내 아이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입니다. 자, 지금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스타트시키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아이가 지금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어머님들과 아이와 함께 인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목표를 정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가야 할 길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공부 양도 보이게 되겠고요. 자, 정확하게 지금 내 아이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 아이의 수학과 과학의 현재 위치입니다. 제가 누누이 계속 이야기 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실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실 거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건데요. 저희가 시험이 끝나면 항상 우리 동탄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시험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은 3학년 1학기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본 올해 시험지 그리고 이것들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동탄에 있는 중학교들을 지금 다 분석해 놓은 건데요. 자, 여기는 평균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중학교는 70점부터 80점 정도까지의 평균을 아이들이 보이고 있고요. 보이시면 성취도 A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A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받은 수학 성적이 90점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90점 이상을 받은 아이들이 성취도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취도 B는 80점, 그 다음에 70, 60, 60점 이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어머님들. 자, A라는 거는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0점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90점 이상 많은 아이들이 36.7%, 또 어디는 40.5%, 여기는 48.3%, 44.7%,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100명 중에 36.7명, 그리고 40명, 44명, 43.5명, 자, 이렇게 이 정도의 아이들이 90점 이상을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한 학교에 학생들이 300명 정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명이 훌쩍 넘어가는 아이들이 다 90점 이상인 겁니다. 자, 그 90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죠. 우리 아이들이 거의 많은 아이들이 90점을 넘고 있는데요. 학교 시험이 어느 정도 느껴지시나요?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험에 이 성적을 맞기 위해서 그 현행까지만 공부하고 이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학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과학 같은 경우도 70점, 80점이에요. 자, 성취도 A, B 나와 있죠. 35, 32, B까지 15.2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B까지 하게 되면 보통 아이들이 50%가 넘어갑니다. 거의 60까지 가까이 가는데 보통 50이라고 한다면 성취도 50이다. 그러면 고등학교로 바꾸게 되면 자, A 점수가 아까 90이었죠. 90점이 아까 38% 정도도 있었고요. 40%도 있었습니다. 자, 40%라고 한다면 고등학교에서는 4등급입니다. 자, 60%까지가 5등급입니다. 자, 그럼 3등급까지는 몇 프로입니까? 23%까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는 90점을 맞더라도 4등급을 맞을 수가 있고요. 또 과안학교는 55등급까지 맞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설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요? 자, 고등학교를 한번 보실까요? 고등부 같은 경우는 평균이 어떻습니까? 50점대로 갑자기 확 떨어지죠. 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것만 공부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가게 되면 바로 이런 충격을 좀 받게 되겠죠. 100점, 90점 이렇게 맞았던 친구들이 평균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내 아이만이 아니라 옆집 아이도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더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한 아이들은 그나마 충격이 좀 덜할 거예요. 왜? 학원에서 미리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봤을 테니까요. 자, 그것들을 저희 학원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왜 중학교 내신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신 차이가 이렇게 문제 차이도 그렇고 내신 차이가 왜 이렇게 심하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평가 방식의 차이입니다. 자, 중학교 내신은 성취평가제예요. 내가 또는 나의 친구들 또 다른 친구들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90점 이상을 다 맞았어요. 그럼 모두 다 A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다 A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고등부 가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고등부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1등급부터 9등급까지 9등급의 9개의 등급을 가지고 나눠져야만 돼요. 그러면 1등급은 몇 %라고 아까 했죠? 자, 4%입니다. 자, 4%까지가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7%, 3등급은 12%, 자, 3등급까지 누적이 아까 23입니다. 2등급까지는 11%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아까 받았던 38%에서 48% 보이시나요? 48% 같은 경우는 몇 등급까지 간다? 네, 5등급까지 간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평가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학원을 보내시면, 얘가 이제 학원에 갔으니까 학원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이때만 공부하면 됩니다. 숙제 내주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이 오시면 자꾸 듣는 이야기들이 숙제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 숙제는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레벨이나 아이들이 얼마큼 할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숙제의 양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숙제는 당연히 있겠죠. 왜? 학습이란 건 뭐냐면요. 자, 이런 단어들을 써요. 한자죠. 배울 학자의 익힐 습자. 자, 배우고 익혀야만 학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배우고 익히지 않는다면 학습이 된 걸까요? 네,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원에서만 공부하고 집에 와서 공부를 다시 안 한다? 그러면 학습을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자, 분명히 우리 아이가 배운 것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선 반복적인 학습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적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학습을 완성시키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가 그냥 내용만 보게 되거나 그냥 문제만 계속 풀어요. 문제 푸는 기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개념 집중에 수업을 해야 하고요. 또 하나,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를 이해시키는 수업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가 그냥 알아서 푸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한번 풀어봐. 이게 아닙니다. 아이를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고요. 그 이해된 거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계속 연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이 진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연속적인 확인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공부에 대해서, 즉 학습에 대해서 겸손하게 엄마 나 이거 학원에서 배웠으니까 다 알아요. 자, 이게 아니라 나는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정말 잘 아는지 또 모르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테스트를 받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저희 MNS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커리큘럼과 그리고 저희 시스템을 어떤 형태에 기반했냐면요. 우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기억에 기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설계는 우리 아이들의 기억과 주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자, 보시면 세로축이 기억이고요. 가로축은 시간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기억이 이렇게 100%까지 있었는데 조금만 지나니까 자 10분 지나면서부터가 어떻습니까? 망각이 시작이 돼요. 자, 금방금방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1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50% 이상을 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하루가 지났어요. 70% 이상이 망각이 되겠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80% 이상을 아이들이 잊어버리게 돼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 뇌는 이렇게 머릿속에 오랫동안 저장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자, 자연스러운 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자연스러운 망각을 우리가 학습에서 최대한 이것을 없애야 되는 거겠죠. 왜? 우리 아이들은 공부한 것을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수능이란 건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아이들이 19살 때까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측정을 하죠.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공부하고 익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망각곡선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자, 고민을 해서 어떻게 저희가 주기를 가져갔냐면 자, 우리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저희 학원의 숙제는 그날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선생님들께서 독려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날 과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최대한 잊어버리는 게 그만큼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줄어드는 걸 최대한 막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 월수금 화목토반이 있는 수업 아시죠? 자, 월요일날 수업했던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언제 시험을 보냐면 수요일날 시험을 봐요. 그러면 월요일날 공부한 것들을 그날 과제를 해요. 그러면 일단 잊어버리는 걸 조금 줄여줄 수가 있겠죠. 자, 잊어버리는 걸 조금 더 줄여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날 시험을 보기 위해선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날 공부를 하게 되겠죠. 왜? 신경이 쓰여요. 우리 아이들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시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대충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평가받는 것,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정말 잘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험이 있으면 그 전날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공부를 하면 그 다음날 시험을 보겠죠. 또 시험 보는 날 공부를 만약에 못했어요. 그러면 오기 전에 애들이 열심히 봅니다. 이제 학원에서 시험 본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하세요? 어머님들 혹시 학원 계단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애들이 한 번씩 이렇게 책 보고 막 이러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시험날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본다면 막 책 보고 있어요. 자, 이것들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공부한 것들을 머릿속에 그대로 가져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이가 잊어버릴만 하면 이제 테스트를 보고 또 잊어버리려면 또다시 테스트를 봅니다. 월수금에서 데일리 테스트, 금요일은 그 주에 월수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다 모아서 금요일 날은 주간 테스트를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월수금 계속 지나면 한 달이 또다시 지나겠죠. 한 달이 지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저희 학원의 월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모두 모아서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말고사니까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처음에 공부했던 그 곡선들이 어떻습니까? 기억이 이 정도까지 거의 유지가 돼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망각곡선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최대한 기억을 오래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의 테스트 시험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께서 어플이나 이런 걸 보시면 저희 매일매일 테스트가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반복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되게 자주 접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공부를 여러 번 했어요. 테스트도 여러 번 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한 자신감을 느낍니다. 자,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나 이거 풀 수 있네? 괜찮았네? 자,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나 그럼 이것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거. 엄마, 이러면 나 이거보다 좀 더 높은 레벨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런 시험도 한번 도전해 볼래요? 이런 도전들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알아서 합니다. 어머님들께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아이가 다른 것들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밀어주고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자, 우리 MNS에서 정규 수업 안에는 아까 1부에서 들으신 것처럼 수업이 진행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수학에서는 개념입니다. 과학에서는 원리가 되겠죠. 자, 개념에 중심되는 수업, 그리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시키는 것들, 그리고 이 개념을 적용시키고 이 개념을 또다시 응용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시키고 적용시키고 응용시키는 것들을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어머님들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도 알아야 되고요.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봅니다. 자, 테스트를 보게 되면 지난 학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또한 과제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이해했는지, 그럼 테스트를 좀 많이 틀리면 안 되나요? 테스트를 좀 틀렸으면 내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았구나. 내 아이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걸 잘 몰랐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조금 더 많이 시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를 선생님 정말 몰랐나 봐요. 얘 공부를 못하나 봐요. 이게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의 시험입니다. 한 번의 시험, 한 번의 시험, 한 번의 시험. 이 모든 것들이 누적돼서 우리 아이의 공부 체력을 만들어주는 거지,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어머님들 아이를 평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만들어주는 겁니다. 계속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과제를 점검하실 때요. 우리 아이들은 학원에서 이 테스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과제한 거에 대해서 오답노트, 풀이노트를 하게 돼요. 우리 6학년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 수능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풀이노트와 오답노트를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과제 수행도도 아마 저희 어플 보시면 A, B, C 이렇게 표시가 되실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 어플을 깔지 않으신 분들은 꼭 깔으셔서 우리 아이들 그날그날의 이제 공부 습관이나 그 다음에 과제 습관들을 계속 캐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의 이제 테스트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1일 테스트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공부한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난이도에 따라서 문제수가 좀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1일 테스트가 2번이 되게 되면, 2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주에는 주간 테스트를 보게 되겠죠. 자, 주간 테스트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게 되면 한 달 동안에 공부했던 걸 가지고 월말 평가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월말 평가 동안에 한 달 동안에 공부한 거기 때문에 문제량이 좀 더 많죠. 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등부는 어떠냐? 중등부도 아까 초등부랑 똑같고요. 고등부는 우리 일주일에 2번 정도 학원을 오게 되죠. 자, 2번 정도 학원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올해부터, 즉 2022년부터는 우리 아이들이 7.5시간 수업을 하게 돼요. 학원에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한다는 얘기죠. 공부량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공부량을 늘리면서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이렇게 시간을 늘려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학원에 왔을 때 계속 공부를 시키고 테스트를 보게 합니다. 자, 1일 테스트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났을 때 월말 평가를 해요. 고등부는 우리 중등부랑 초등부와는 좀 다르게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테스트량이 우리가 2번 중에 모두 테스트를 보지 못하고요. 한 번 정도 테스트를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말고사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4번 정도를 보게 됩니다. 매주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테스트 보고 이것들을 좀 양이 너무 과량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절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답과 풀이노트를 활용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오답노트, 풀이노트는 어떻습니까? 객관식이 아니죠. 아이들이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를 점검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오답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풀잖아요. 그죠? 풀고 있고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다 보니까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얘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정확하게 보입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가 오답노트, 풀이노트 쓰는 거 보면 얘가 어디서 틀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또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하는지, 응용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노트나 오답노트 안 하는 친구들은 최대한 이거를 하게 하고 있고요. 신경을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는 한 과정에 대해서 3번의 반복을 시켜요. 기본, 실력, 심화 이렇게 3과정을 통해서 나선형 학습으로 반복을 시키고 있고요. 깊이 있게 그리고 넓게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점점 넓게 그리고 깊게 공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내신에 있어서도 점점 심화 있는 내신을 훈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화 내신을 통해서 수능 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한 과정을 공부할 때 일단 수업 시간에 듣고 이것에 대한 과제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채점하고 다시 풀게 되겠죠. 그리고 한 번에 다시 고치지 못한 것들은 오답노트를 통해서 또 다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보게 되겠고요. 1일 테스트 후에는 그리고 주간 테스트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달이 끝난 다음엔 월말 평가를 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개념이 완성이 되는데 이것들이 자, 이 과정이 기본, 실력, 심화 3과정이 거쳐요. 그럼 5번 정도 우리 아이가 이것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3번씩이니까 15번의 반복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15번 정도면 어머니들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혹시 느낌 오시는 분 계시나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세로축이 온도고요. 가로축은 가열 시간입니다. 여기는 지금 물이에요. 자, 아래에다가 불을 이제 떼놓고 계속 불 켜놓고 이제 이거 물을 가열하는 건데요. 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어떨까요?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죠. 자,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가 언제 물이 정말 격렬하게 끓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물은 언제 끓까요? 언제 끓을까요? 네, 100도씨에서 끓겠죠. 자,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습니다.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보일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100도씨가 되면 물은 끓어요. 그 전까지는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지 뭔가가 변화가 되는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0도씨가 되면서부턴 격렬한 끓음이 나타나면서 아, 얘가 100도가 됐구나, 끓기 시작했구나 하는 걸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공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거기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너 왜 학원 다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와? 이게 아니에요. 그래, 괜찮아. 잠재되어 있어. 너 안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잠재되어 있고 성실하게 계속 공부하면 너는 언젠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아이를 키워주시고 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0도씨 전까지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은 정비례 그래프가 아니다. 실력 또한 정비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세로축은 실력이고요. 가로축은 시간입니다. 처음에 공부를 안 하다가 학원을 오게 되면 성적이 갑자기 확 상승합니다. 한 80점, 90점 상승하게 되겠죠. 처음에는 성적이 확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90에서 100점 올릴 때 어떻습니까? 계속 비슷해요. 변함이 없어요. 또는 그 전까지 70, 80 아이들마다 그 속도가 다르지만 자, 이 정체기라는 게 와요. 아이들한테. 이 정체기가 오는데 이 동안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지켜주셔야 될 것이 있어요. 얘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지만 성적은 늘지 않아요. 실력도 안 느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얘는 정체기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임계점까지 이 아이가 꾸준하게 공부를 해준다면 얘는 분명히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어머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계속 밀어줘야 돼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는 나중엔 분명히 해내게 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선생님들께 항상 이야기하는 것들이 할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이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본인들이 누구보다 답답하고 불편할 겁니다. 정체기를 겪어본 아이들은 정말 이게 얼만큼 힘든지 알아요. 우리 어머님들도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것 아이들 굉장히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MNS에서 이제 12월과 그 다음에 윈터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과 이번 겨울 그리고 2022년 이제 함께 보낼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저는 누구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과목들과 어떤 과정, 어느 시기에 적절하게 어떤 걸 넣어줬을 때, 그리고 어느 양만큼 넣어줬을 때 이 아이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저와 또는 선생님과 항상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어머님들께서 상담을 다 신청한다고, 상담이 아니라 특강을 모두 다 신청한다고 해도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만, 그것들을 저희가 안내해드려요. 추천하는 것들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잘하는 반이나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은 선생님들이나 그 다음에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직접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22년 MNS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MNS는 초등부터 고등까지 개념이 이어져서 들어가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나선형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 MNS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닐 수 있는 입시학원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10년 동안의 우리 아이들의 입시를 관리하는 학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학생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중학교 때는 9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전 학생의 성취도를 A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등학생은 3등급, A보다 더 높죠? 더 힘듭니다. 23%입니다. 23% 안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2중, 3중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담당 선생님이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팀장님께서 직접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 관리와 그 다음에 매달 교재 점검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교재를 얼만큼 자세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 어머님들도 우리 아이를 키우시면서 책 한 장 한 장 넘기시기 힘드시잖아요. 그걸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마지막에 확인을 하고요. 저와 부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올해 2022년에는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어머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MNS 영재원 무지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자, 이제 2기를 모집합니다. 자, 우리 2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 과정을 완료한 친구들에 한해서 이 테스트를 보게 되겠고요. 응시를 해주시고요.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과정까지만 완료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학원에서 교과와 그 다음에 심화, 사고력을 중심으로 테스트를 보고 전국 퍼센트 8%까지 우리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영재반이라고 한다면 보통 몇 프로를 모집합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8%라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 지금 아직 초등학교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된 게 아직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특별하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 MNS의 노력입니다. 입시팀과 함께하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우리 어머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무지개는 굉장히 비가 온 다음에 햇빛이 찌면 반짝하고 나타나죠. 자, 우리 아이들이 힘내
힘든 걸 겪고 나서 분명히 이런 무지개처럼 짠! 하고 나타날 수 있는 멋진 아이들이 되길 바라는 바람으로 저희가 만들었고요. 무지개는 빨주노 초파남보 7가지 색깔이죠. 자, 이것처럼 우리 수학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 수학 상하, 수원, 수투. 자, 이렇게 7개의 큰 과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수학을 전체적으로 모두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을 통해서 공부를 시키고요. 이 아이들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입시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지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책부터 만드셨고요. 우리 이 무지개 프로젝트의 교재는 굉장히 특별해요. 우리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선생님들께서 강의도 찍으셨고요. 이 책의 처음의 기획부터 문제 검수,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갈지까지 하나하나 모두 다 만들었던 특별한 교재입니다. 저희 MNS의 자랑입니다. 이 과정은 2년 동안 96주 코스로 이제 완료가 되는 거고요. 자, 교재는 버전 1과 버전 2를 우리 2가지로 나눠서 이제 처음 들어갈 땐 조금 더 쉽게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버전 2 때는 조금 더 익숙하게 자, 유사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익힐 수 있도록 만드는 연습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또 하나 플래너가 있습니다. 플래너를 써서 우리 아이가 직접 작성하고 이걸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고요. 우리 학원의 무지개 프로젝트는 수업을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강의를 듣고 와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하는 2시간, 2시간 반의 수업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합하면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공부량을 늘리자는 저희의 취지예요. 자,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굉장히 특별하고 예쁘죠? 자, 이 교재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총 266강이고요. 96주 과정입니다. 자, 이번에 윈터스쿨입니다. 자, 윈터는 겨울방학 약 2달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초등부는 우리 기존 수업에서 1시간 정도를 더 추가할 거예요. 월수금반이면 1시간씩 더 추가가 되면 이제 3시간씩 수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1학기와 2학기 두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겨울학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자유시간이 부여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초등 윈터 과학스쿨인데요. 자, 이거는 이번에 처음 진행하는 저희 프로그램인데 수학이 끝나기 전이나 후에 주 1회 정도 우리 과학을 하나씩 더 들어가게 해서 우리 과학 수업을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선택해서 듣게 할 건데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듣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하나 MNS 몰입수학입니다. 자, 이 몰입수학은 저희가 모든 강의를 다 찍었어요. 저희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 강의를 찍었고요. 저희 학원에는 스마트 교실들이 지금 다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저도 지금 강의실에서 지금 이걸 찍고 있는데, 어머님들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실시간 방송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다 선생님들이 다 찍으시고, 그리고 이 몰입반 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하나에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버전 1, 버전 2. 자, 이렇게 나눠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이때는 보통 선생님들께서 자습실에서 관리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Q&A를 진행하고 귀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각 과정에 대해서, 각 과목에 대해서 강좌의 영상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자, 몰입반은 외부생은 들을 수 없고요. 저희 재원생 위주로만 마감되는 과정이니까 몰입반 되게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다리시는 분들 계신데 어머님들 이거 나오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 20회 진행이 되고요. 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담당 선생님에게 Q&A 한 다음에 집에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윈터스쿨에서 중등은 똑같아요. 우리 중1, 중2, 중3은 굉장히 필수 특강을 저희가 시키는데요. 필수에 따라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에게 지금 너무 필요해요. 지금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들에게 또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끝까지 이것을 고수해서 가져나가는 편이고요.
2달 동안에 1시간씩 더 추가돼서 3시간 수업을 하게 되고요. 1학기와 2학기 수업을 동시에 진행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겨울방학 동안의 공부량을 늘리자는 취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윈터스쿨 이후에 본 수업 시간에 1시간. 자, 이렇게 진행됩니다. 담당 선생님과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중등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든 과정 특강들이 지금 진행되는데요. 이 과정 특강은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테스트 보거나 이렇게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과정 중에서 어느 특별한 어떤 과정이 준비가 좀 안 됐어요. 자, 이것 때문에 내가 공부할 때 어떤 게 잘 안 된다. 자,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런 것들 대비해서 우리가 모든 과정 강의를 다 깔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이 기회에 내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채우는 시간을 이번 겨울에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학교 갈 때쯤 되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것들을 이번 겨울에 다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꼭 정리하셔서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고등과정입니다. 자, 미적분 A, 그 다음에 미적분 M 이렇게 있죠? 자, 이건 내신과 수능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M과 A에서는요, 우리가 미적분인데 1등급 목표하는 학생들, 그리고 내신 수능 2, 3등급 목표하는 반입니다. 자, 이 말은 레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맞추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수원 수투, 자, 수능 대비 M반, 수능 대비 A반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1등급 목표하는 반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을 목표로 하는 반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수원 수투는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목이고 공통 과목이죠. 자, 이것들은 정말 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집중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확률 통계, 그 다음에 기하는 우리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수능 심화 개념, 그 다음에 유형별 기출문제도 정리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하에서는 기본, 심화, 유형별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이번엔 MNS 초중과학특강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은 자, 초등부와 중등부 같은 경우는 초등부는 초등 ESC, 중등부는 중등 ESC, 그리고 우리 ESC라는 과정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서 좀 아시는 것처럼 중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전체 중등부 과정을 끝내는 과정이에요. 얼마 동안? 1년 동안입니다. 자, 1년 동안 끝내는 과정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냅두시면 얘가 물리 끝내고 화학 끝내고 생물, 지구과학 해서 중3까지 모두 끝내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왜 이걸 두 개를 나눴냐면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중등부 아이들의 이해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과정 중심을 하고 싶으나 우리 아이들이 이해도에 따라서 초등은 초등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로 진행이 되고요. 중등은 중등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레벨이 진행되니까 우리 과학에서도 레벨이 진행되는 유일한 ESC가 진행될 겁니다. 자, 중2 과학 정규반이고요. 자, 이거는 내신과 그 다음에 기본 개념, 그 다음에 심화, 유형 문제 풀이하면서 내신 준비를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중3 과학. 자, 이거는 아직까지 과학을 스타트하지 않은 친구들은 요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 정규 특강인데요. 통합과학이 있어요. 통합과학, 물, 화, 생지 이렇게 있죠. 자, 이거는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어머님들이 물리랑 화학, 생물, 지구과학 고2 과목이죠. 자, 이것들을 좀 들으시고 통합과학은 이번에 이제 안 했던 친구들이나 기존 아이들도 이거 기존에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한 번 들었던 친구들은 두 번째 때 실력반을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은 이제 12월에 처음 들어간 또다시 반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을 좀 여러 번 이제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물리원이나 화학원 같은 과목 하나를 더 추가해서 들으셔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갔을 때 우리가 딱 세 번째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1 통합과학, 그 다음 수능 대비 물리, 수능 대비 화학, 수능 대비 생물입니다. 각각의 선생님들께서, 전문 선생님들께서 수능 강의까지 진행해 주실 거고요. 자, 이거는 우리 고2, 고3 아이들이 이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에요. 자, 이걸 잘 보시고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예비고1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능 대비 물리, 수능 대비 화학, 수능 대비 생물은 우리 현재 고2 아이들 이제 고3 올라가잖아요. 우리 이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
주 2회로 해서, 자, 과학 주 2회로 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수능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방학 동안에 정리를 하고 나서 고3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2까지 우리 과학은, 우리 아이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고3이 되는 순간 우리가 받는 모의고사 점수 자체,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의고사 문제 자체는 정말 고2와 고3은 정말 난이도가 다릅니다. 자, 이거 알고 이번 겨울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제 예비 중에 시작하는 반이 이제 11월 15일 날 스타트가 되는 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들이 있는데 초등 각 반들이 이제 12월 1일이면 굉장히 많은 반들이 개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 고1은 12월 1일 날 개강을 하고 있고요. 또 각 과정별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반에 입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꼭 테스트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수 시절 9,000번 이상의 슛을 놓쳤다. 그리고 300번의 경기에서 졌다. 20여 번은 꼭 승리로 이끌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도 졌다.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왔다. 이것이 내가 성공한 정확한 이유이다. 자, 누가 한 말인가요? 마이클 조던이 한 이야기겠죠. 자, 마이클 조던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실패와 이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고 일어서는 이렇게 습관을 가지고 우리 마이클 조던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게 마이클 조던입니다. 그리고 이 발. 자, 굉장히 유명한 발이죠.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굉장히 하나에 대해서 집착하고 무수히 많은 연습들을 한 흔적이 되겠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똑같죠. 하나하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겨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도 여유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이 여유 있는 시간을 정말 여유로 보낼 것인지, 이것을 기회로 잡을 것인지, 이거는 우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회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단 1초도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게 저희가 최고의 교육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봐주신 것처럼 2022년 그리고 이번 겨울 우리 부모님들께서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더 업그레이드 되는 내년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응원 감사드리고요. 내년까지 우리 어머님들 저희 MNS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